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시 이선거 의원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재표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짧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하여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유로 간척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간척사업을 할 때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간척사업도 하고 또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주택용지라든가 공장지라든가 항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다 인접한 곳을 매립해가지고 방조제를 세우고 매립해서 흙을 채워서 그런 공장용지를 쓰기 위해서 간척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효용 가치가 육지로 활용해서 쓰는 것보다 바다로서 다시 환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연구 결과라든가 어떤 환경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뚝을 터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일고 있습니다. 때마침 존경하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도정의 역점 사업으로 역간척을 정책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나 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역간척이라는 부분과 해양수산국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약간은 출발하는 방향의 각도가 벗어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해양수산국장에게 간단한 질문을 두세 가지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에 자리 부탁드립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역간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제가 오류가 있는지 모르니까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역간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평소 역간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우리 김영수 의원님이 역간척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문헌적인 의미로는 말 그대로 간척을 되돌린다라는 의미고요. 순수한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간척했던 부분들 다시 바다로 돌린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역간척의 사례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럽의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해 지역의 많은 이제 국가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간척의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바다로 되돌리는 부분부터 일부를 이제 해수교통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일부를 돌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기술적으로 이제 역간척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전체를 환원시키는 게 아니고 네. 일부 해수유통만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 보죠. 예. 분화물을 지금 선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역간척을 실행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지요. 예.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간척을 얘기할 때. 제 자랑 같습니다만 역간척을 가장 충남에서 얘기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 역간척을 실행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분화모나 천수만 안에 있는 분화모 B지구, 여기 A지구 또는 홍성 쪽, 보령 쪽 커요, 덩어리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행 계획을 세우기는 버겁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밥상을 차려서 밥 먹는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크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급한 나머지 밥상을 차려놓고 밥사발 입에 붓는 꼴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간척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간척하면 진짜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에요. 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분화모를 대상으로 역간척을
이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충남 도정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정의 정책 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지금 그만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가로림만 같은데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꼭 거기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가로림만 안 해도 지금 조그만 간척지가 많이 있어요. 그 외 지역에도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소규모 간척지를 역간척을 해서 생태 복원되는 과정과 시간, 변화 과정,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산출하면 자료 근거가 나오잖아요. 예. 이걸 몇 차례 해보면은 진짜 큰 간척지를 역간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추산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형된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본 의원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 어떤 선배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분분하게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변형된 역간척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는 나는 굳이 용어를 쓴다면은 거기에는 역간척을 붙이면 안 돼요. 그건 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역간척이 아니에요. 난 재간척이고 간척 보완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조제를 더 보완하고 하수 유통만 한다고요? 흔히 갯벌이 간척지 농경지보다 100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답변서 주셨대요. 네. 갯벌이 뭡니까? 바닷물이 들매날매하면서 바닥이 드러나는 부분을 갯벌이라 그러죠? 예, 의원님. 조금 아는 체 할게요. 갯벌의 종류는 우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점토질로 되어 있는 뻘, 우리 서산말로 뻘발이라고 그래요. 뻘바탕. 그 다음에 모래바탕이라고 해요. 모래 나오는데 모래하고 점토질하고 섞여 있는 거 보고 창바탕이라고 그래요.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죠. 그리고 완전 우리 서산말인데 자갈 있고 바위 같은 데 있는 거 보고 그냥 바위부댕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건 뭐 학술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 부분을 갯벌이라고 해요. 통틀어서. 네. 지금 역간척을 해서 갯벌의 효용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 중에 보면 용역을 발주하는 세부적으로 업무 계획서에 보면은 마리나항 얘기도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해양 레저, 해양 인접, 생태 도시를 만든다고 용어를 쓰세요. 이건 역간척 아닙니다.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역간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전체가 환원되는 게 역간척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물이 들매날매하면서 드러난 뻘층에서 바다 생물이 살아가면서 먹이사슬 구조를 갖추고 생태계를 갖추죠.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고 뻘의 가치가 또 있죠. 환경 오염물질 들어왔을 때 자생적으로 환경 개선해 줄 수 있고 정화해 주는 기능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그냥 해수 유통만 해가지고 그거를 역간척이다.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국장께서 이 일을 다시면은 거기에 받아들이긴 할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6월 달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만날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역간척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양 지사님 이전에 충남 도정에서 역간척 얘기 나온 것도 제 자랑 같지만은 제가 전문가들 경로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역간척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의 그 프로젝트는 변형된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해양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양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약간의 변형된 용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말씀해 보세요. 네,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검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이제 유럽 쪽에서 대규모 간척들이 그 활발하게 진행됐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1990년대 이제 초반부터 지역에 이제 문제가 벌어져서 무슨 부작용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다가 이제 막히니까 오염되고 썩고 간척을 하면서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를 그 회복시켜야 된다는 운동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역간척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이제 지역 내 갈등들이 생기면서 그것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당시에 정리가 됐고, 이제 새로 만들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과거에 갯벌이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갯벌이 아닌 지역들이 갯벌로 이제 되돌리는 작업을 이제 황도에 안면도 옆에 있는 황도 지역, 그리고 유부도, 고파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황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소규모로 계속 모니터링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가류림만 지역도 추가적으로 그 갯벌 생태계 복원을 하면서 모니터링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럽의 경우에도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논쟁을 거치면서 생태 변화에 대한 치밀한 모니터링이 같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어디는 한꺼번에 다 터가지고 바다로 되돌린 지역도 있고, 어디는 농경지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농업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해수유통을 해서 나머지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역관척이라고 하든 그것을 연안하고 생태 복원이라 하든 첫 번째의 목표는 분명하게 망가진 생태에 대한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농업에 관한 지능과 또는 어업의 지능을 결합한다든지, 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생태도시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결합하는 방식일 뿐이지, 어쨌든 주 목적은 바다를 살리고 되돌리는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해수유통을 말씀하셨고, 네. 분명히 해수유통 말씀하시면서 네. 농경지도 보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해수가 유통이 되면 농경지 기능 상실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이따 농정국장하고 잠깐 말씀 나눌 부분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분화무 이야기인데, 일단은 역관청 이야기 때문에 내가 해양국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해수 유통이 되면은 농경지로는 기능을 상실한다고 확신하고요. 옛날에 농경지 목적으로 간척 사업을 할 때는 용해라는 부분을 만드는 걸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해는 원 방조제하고 농경지하고 중경의 완충 지역이에요.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만조 때 바닷물이 유입이 있을 때 그게 농경지로 침입하면은 농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일시적으로 잠깐 보완 기능으로 일부지만 소위 찌며든다고 그래요. 스며드는 거. 이런 부분을 가두기 위한 부분이고, 육지에서 강우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해서 만조 때 물이 맞닥뜨려서 수문으로 배수를 못할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수지, 임시 저수지 역할을 하고 용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분화무나 간호로 주변 방조제는 용해가 없습니다. 용해가 없어서 진짜 집차많은 바위들을 원뚝을 막았을 거예요. 방조제를. 우리가 그 속을 안 들여봐서 그렇지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방조제를 막아놨어요. 담수에다가. 염도의 차이를 막기 위해서. 예.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농업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은 안 맞는 소리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관책에 대한 시행을 해야지, 진짜 미사리구 동원해가지고 그럴듯한 그런 어떤 정책 계획서나 이런 게 통용되는 그런 역관책의 어떤 그 형태를 이루고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 있는 잠깐만요. 상태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네. 충분하게 우리한테 이전돼서 집적돼 있습니까?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럼 네. 국장님. 그런 자료가 있다고 사례를 말씀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 유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한 면적을 얼마만큼 비용으로 역관척에 성공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화물을 역관척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기본 용역의 기본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3억짜리 나가기로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 잠깐만요. 말씀 끊을게요. 예, 예. 그 용역 의뢰서 세부 내용을 보면은 네. 제가 생각하는 절대 그 옛날 복원하는 개념은 사실 없어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 가다가 나중에 점진적으로 활용해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부나무 호수 주변으로 태안 지역은 기업도시 선정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많이 개발되진 않았지만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태안군에서는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서산 쪽에는 바이오 웰빙 특군가 해가지고 현대에서 자동차 무슨 주행 시험장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 농경지로 불화가 돼 있어요.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건 기업이 가지고 있건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건 궁극적으로는 사실 한마디로 돈이에요. 그죠? 비용이죠. 근데 역간척을 하는 이유가 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큰 지구 차원에서 해양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보존, 관리해가는 거예요. 그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이에요. 그죠? 육지로 사용하느냐, 바다로 되돌려 사용하느냐, 어떤 거에 경제적 효용 가치가 인간에게 더 되느냐, 그걸 보고 역간척을 하느냐 마느냐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부나무에 적용하는 실국에,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적용하는 그 세부 시행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궁극적으로 거기 가기 위해서보다는 차라리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치워놓고 실제 역간척이 가능한 조그만 것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 집적을 하시라는 말씀을 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그런 사례들이 그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미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보건 사업소 역간척들이 효용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그 여러 조그만 사례들을 통해서 연안하고 생태 복원이 훨씬 더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부나무의 경우에 해수유통의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해수를 유통할 건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닷물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될 거고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적인 방식과 어느 정도까지 해수를 결합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 계획에서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그 바다로 되돌리는 부분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남겨놓고 농지로 쓰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기존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 대표 의원님께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투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도 그 지역이 이제 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세부 어떤 계획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지금 네. 세부적인 것을 딴지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답답한 이야기 같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수업 시간에 국어 수업하자고 책을 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 과목이나 자연 과목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자연 과목이 사회 과목이지 국어냐 따지니까 야 한글로 써 있으니까 그냥 읽고 국어 수업하면 되지 이렇게 우기는 거 똑같은 꼴이에요. 예? 네,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네네. 그리고 아까 해수유통하면서 농경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다시 한번 정확히 찝을게요. 해수유통된 상태에서 농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따 농정국장하고 대화를 할 때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예? 한 말씀 하시고 일단 제가 얘기를 하든지 들어갔으니 할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 6월에 한번 만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역간척, 즉 원래의 바다로 그 간척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바다로 되돌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그리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그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완전하게 바다로 되돌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여러 논의를 좀 거쳐야 되는 잠깐만요. 단계고요. 말씀 끊을게요. 네. 지금 국장님 자꾸 말씀이 참
아름답게 잘하세요. 미사려구를 써서 전문적인 것도 그렇고.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이 사적인 얘기 좀 감히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처음 알게 됐을 때가 의원되고 참 누군지 모를 때 네. 진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 진짜 매너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그 이론적으로 네. 진짜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듯한 제목 같은 거, 내용 같은 거 짝 있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네. 금방 답변하시는 중에도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농지로서는 해수통한 상태 농지는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돈 얘기했잖아요. 네. 경비예요 물론. 돈이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좀 느낌 이상한데요. 실질적으로 조그만 거를 원뚝을 터서 역간척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추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검토해가지고 축적되는 대로. 진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그만 역간척을 시작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 예. 모순된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말씀드려야죠. 만약에 그렇게 분석을 하셨으면은. 예?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책결정권자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안 내려보냈다고 그것을 억지로 짜맞추고 갑니까?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예. 답변하고 고생하셨고요. 네. 제가 짧게 하기로 약속하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시간을. 예. 6월에 만나요. 좀 더 준비해 서로가. 예. 그렇게 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정주 농경국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국장님 잠깐 자리 같이 하시죠. 박병의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네, 농정국장 박병입니다. 네, 제가 역간척 문제 때문에 또 분화모가 사실 제가 양해 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안전건설 해양 소방위원회 의원님들하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아까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서 빼먹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 상임위 일만 하려고 하는데 제 지역에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분화모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지금 분화모의 이제 주변에 농경지가 염해 피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염해 피해에 관계돼서 농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확정이 되면은 7월 1일인가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7월 1일로 그러니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정돼 있으면 그 이후로 그럼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농지법 개정은 발췌 개정이다.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 사업을 배려하기 위한 발췌 개정이다. 우리 지역 지금 큰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권님한테는 역간척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만지면서 지금 농지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그 분화모만 갖고 얘기할게요. 분화모 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 지금 분화모는 현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간 방조제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해 피해 나오고 지금 아까 농지법 얘기했는데 제가 좀 앞뒤가 엉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농지법 개정 내용 중에 일정 부분 염해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은 용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농지법 개정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상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염해 피해 지역으로 농지로서의 예, 가치가 예. 떨어지면 태양광 설비를 예, 할 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이라고 안 했는데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응? 먼저 말씀하신 부분, 그 절대농지, 이렇게 절대농지라 그러나요? 농업진흥지역? 네. 예. 그 부분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한 두 가지 하는데 특히 염해 피해 지역, 일정 부분 분류가 되면은 어떤 특정 목적, 그거 한 가지지요. 예, 우리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농지로서
연회 피해 때문에 부적격지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용지로 전환을 해주든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특정한 거 하나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20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지금 기한과 그리고 그 염해 피해액에 대한 그 측정 기준이 아직 안 돼 있고 안 나왔는데 네네. 어찌 보면 이게 사전 포석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그렇게 다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건 제 의견보다도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분분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서산시청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고 어떤 시기가 지나면 진행한다고 이미 그렇게 분분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1984년도에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고 자료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바다를 잃었던 현장 주민들은 인근 생계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은 엄청난 갈등과 반목으로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기업과 그랬고 주민과 주민끼리 그랬고 기업에서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갖고 들어올 때 꼭 이관계를 써요. 찬, 반 정해놓고 쏘사치를 해서 주민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그게 30여 년 지나면서 간신히 치유됐고 이제 농지로 안정돼서 그나마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염해 피해 지역이다 분류해가지고 모 사업 특정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하니까 찬반 여론이 또 나와요. 누구는 찬성하네, 누구는 거기 빌 붙었네, 누구는 되네, 누구는 안 되네. 주민 갈등이 엄청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염해 피해 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거는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B지구에서 쌀농사를 지으면서 염해 피해가 난 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 95년 준공 이후에 그 크고 작은 염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는 2015년 그 가뭄 피해가 심했을 때부터 염해 피해가 심화됐습니다. 3, 4, 5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날 제 지역구인 서산시 부성면 발전협의회에서요. 분화모의 중간 방조제를 터져 있다. 누군가가 텄다. 그래서 지금 분리되어 있던 그 물막이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원뚝을 기준으로 하, 중, 상 이렇게 저수지가 분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현대 측에서는 그 우기에 그 옆 농경지에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튼 걸로 그렇게 지금 아니 분리하는 애초에 중간 방조제를 한 이유가 왜 그래요? 중간 방조제를 한 이유는 염해 피해를 그렇죠. 최소화시키기 염도 위해서 분리하느라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맨 밑에 지역은 염도가 짜니까 분리해서 담수화시키고 더 담수화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텄다는 것은 담수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요. 모종의 계획에 의해서 3, 4, 5년 전에 이미 뭔가 주민들이 모르는 어떤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나 너무나 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 제방에서 해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의 그 본류를 좀 터놨다고 해서 그 해수가 들어온다고는 국장님. 물론 염도 농도가 국장님.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함유되면 국장님, 그런 피해 우려가 없으면 중간 방조제를 돈 들이고 왜 막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농정국에서 충청남도에서 그 저수지 관리하는 책임 기관이라든가 책임자에게 만약에 중간보를 텄기 때문에 농업 현황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권한이나 권리가 있습니까? 부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권리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측에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무슨 지원이라든가 뭐가 이루어진 적은 있지요? 아,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네네. 저수지 중간보를 텄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충청남도에서 지원했던 부분만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권한은 성립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2015년도부터 그 2018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농민들이 염해 피해도 죄이기 때문에 죄로 인정해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조달을 했었습니다. 예산이나 자정적 지원 같은 건 없었던가요? 아, 재정적 지원은 그 농약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염해 피해 쪽으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염해 피해를 저희들은
그 재난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그 자연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농약대로 해서 복구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저기 2달 있다 6월 달에 한번 다시 뵙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농정당국이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그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함께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시죠? 지금 어떤 대응할 수 중간 보를 텄기 때문에 네. 그 중간 저수지, 상류 저수지가 네네. 염도가 높아져서 쉽게 짠물이 돼서 네.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 뚝을 텄기 때문에 원인이. 네. 그런 게 규명이 되면은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해당 기관이나 해당 관리자에게. 네네. 그럴 적에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충남도민을 챙겨야 되는 기관으로서 함께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원보다는 그 터슬 쪽에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규명이 됐을 때 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사는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네네. 그리고 만약 그런 조사 결과 네. 저수지 뚝을 중간보를 터서 농업 피해가 있었다, 작황에 피해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 책임을 물을 권한은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그 행동에 대해서 충청남도로서 지원하고 함께 해줄 의향이 있느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서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에 확인하는 데 있어서 확인은 당연히 하신다고 했고요. 네네네.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게 확정이 됐을 때 충청남도가 함께 해줘야죠. 우리 도민들인데. 도민들이 편에서 그러니까 그 대응을 할 수 있나 이런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진행 절차 보면서요. 특히 역관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진행,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저는 방향 설정을 좀 방향을 제대로 봐주십사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농정국장님한테도 지금 염해 피해라는 것이 맞물려 나와요. 역관측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어서 우리 그 지역 농민들께서 피해 입었던 부분이 그게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부성 농민들뿐 아니라 피해 농민들과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긴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그 동의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섰었지만은 어찌 보면은요,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좀 앞서가면 안 될 부분도 있어서 사실 말 조심해서 하려니까 좀 말이 엉키네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간척사업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본을 투자해서 큰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진짜 그 바닥에서 생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나마 안정이 돼갔고요. 근데 그 기업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 결정권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우매한 정책 결정권자는 어쩌면 결탁돼서 간교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 결정권자는 또 거기에 넘어간답니다.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면서 요점은 하나예요. 역관측에 대한 거였습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역관측의 부분은
맞게 가요. 그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실무부서에서 아직 조금 못 미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무부서에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십사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었고요. 아무튼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2달 뒤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까 합니다. 2달 뒤 이 자리에 안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